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가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으로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첫 사례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 지방시대위협의회 육동일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네, 뭐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대전, 세종, 충남북이 함께하는 충청광역연합이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새 이름이죠. 예, 충청광역연합. 예, 출범의 의미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가 네. 4+3 광역 특화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뭐 우리 충청권 광역연합도 있지만 네네. 대구 경북의 메가시티, 부울경, 네, 전남, 네, 광주가 네. 있었는데 나머지 메가시티는 다 일시 정지가 됐고 우리 그렇죠. 충청만 남아서 네, 네, 지금 네.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네, 연말에 이제 공식 출범한다고 하는 건데 네, 네. 첫째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의 예. 인구가 지금 50.7%가 되고요. 네, 네. 또 지역 총생산 GRDP도 52.5%가 넘었습니다. 네. 이제 비수도권은 반면에 지방 소멸, 인구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한 개의 광역 지자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렵다. 예, 네. 너무 작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충청권이 힘을 합치면은 인구가 한 550만 명이 넘고 네, 네. GRDP가 270조 가량이 돼서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수도권을 살리는데 우리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앞장서면 네, 네. 비수도권이 살아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첫 번째 네, 이유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 문제, 교통, 네, 환경, 네. 방제, 또 문화 이런 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적이고 행정비효율. 행정비효율이 있고 네, 네. 또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광역연합을 통해서 네.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한다면 네. 상당 부분 절약도 되고 네.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당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네, 네. 사실 부울경도 깨졌고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도 사실 뭐 굉장히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방 정부가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이유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협력이 어려운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협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치단체 간의 계약이나 협정을 맺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사무를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네, 네. 또 기관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 연합이 됐던 자치단체 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거는 기존의 그 자치단체의 법인격은 유지하면서 네. 협력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통합의 방법이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작은 자치단체는 합병이나 통합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광역끼리 협력을 할 때는 통합 방법보다는 네, 네. 협력의 방법을 더 선호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2022년에 개정을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역연합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협력의 방식을 취한다면은 네, 네. 보다 더 현실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충청 광역연합 중에 대전, 세종,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수장들이 행정통합까지 지금 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교수님 생각에 행정통합은 좀 너무 먼 목표고 일단은 광역체부터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 저는 네네. 행정통합도 궁극적으로 갈 방향이면은 뭐 맞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러나 항상 이게 우리가 통합한다고 협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봤고 네. 제가 이 부분에 연구도 많이 해보니까 네. 이제 원칙이 뭐냐면 선협력 후 통합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협력하는
연습도 하고 협력의 네.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 이런 그 선행 조건을 거친다면은 네, 네. 통합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통합했을 때 협력할 줄도 알게 되고 통합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협력의 전제 조건 없이 통합부터 서둘게 되면은 예. 일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예. 통합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통합 후에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대전 충남도 물론 우리 충청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네. 대전 충남의 통합을 논의하거나 예. 또 그런 거를 협력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충청광역연합에 우리가 올인하고 네. 그 과정에서 뭐 대전 충남의 통합도 논의하는 네. 그런 뭐 투트랙 방식은 바람직하지만 네. 이게 초점이 바뀌어 버리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네. 자칫하면은 잘 만들어진 이 기회를 놓칠까봐 네.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협력을 한다고 해도 뭐 협력을 할 모델이랄까요? 사업 같은 연계 사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죠. 네. 지금 우리 충청권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네. 글로벌 신산업도 새로 개발할 수가 있고 네. 또 크러스터도 혁신적인 크러스터 지구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도 공동 유치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착실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충청권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네, 네. 백제 문화권. 그래서 이런 문화권을 전통을 우리가 살려서 네. 좋은 문화 지역으로 예. 문화 생태계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성공적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광역연합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도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충청광역연합이 지금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좀 참견이 돼야 된다고 우선 보십니까? 이제 관에서 서둘러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관주도 그리고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광역연합은 그렇게 네. 성공의 결과를 내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주도보다는 민관이 네. 또 민관언 학이 네, 같이 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네. 공동으로 모색해서 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네. 또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해서 네.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는 그렇죠. 권한을 네. 이양시키는 그런 네. 것도 조성이 돼야 되고요. 네. 또 강력한 리더십, 일관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네, 네. 또한 그 외국의 사례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네, 네. 그 실패 요인을 좀 줄이고 네. 성공적인 요인을 찾아서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가 꼭 잡아야 되는 기회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